네, 자매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서희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자기소개서 바로 쓰기입니다. 네. 하반기 공채 서류 마감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일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제출한 서류의 힘이 얼마나 발휘가 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히 흔든다는 자기소개서에 부족한 부분 혹은 잘못 쓴 부분은 없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바로 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1차 관문부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것들이 좀 부담되고 어떤 것들이 힘겨운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수희 학생 어때요? 저는 자기소개서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조금 말 한마디 이런 거 다를 때마다 이거 자소서 다 바꿔야 될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자소서 항목별로 약간씩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는 부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항목에 따른 부담 느끼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연철 학생은 어때요? 방금 저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그 질문들이 조금씩만 다른데 이런 걸로 저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의도가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써야 잘 보일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학생들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를 카피해서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면서요? 예, 참 자기소개를 어떻게 카피할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예, 굉장히 많이 카피를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인 HR에서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자소서를 베끼거나 짜기 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38.5%. 꽤 많네요. 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베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깜짝 놀랄 결과인데 지원 동기. 58%가 지원 동기를 좀 베꼈어요.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 과정은 어떻게 베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죠, 다 다를 이거를? 텐데요. 성격의 장단점, 네. 뭐 생활 신조나 예. 가치관, 목표 성취 경험. 이게 약권인데요. 학창 시절까지 베끼는 경우가 있네요. 예. 남의 학창 시절을. 네. 그래요. 아니, 뭐 베꼈다는 사실도 참 놀랍지만 그 항목 자체가 더 황당한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과정이랑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은 어떻게 베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예. 되게 일단 쓰기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예. 성장 과정을 써라 그러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이 비슷하다는 데 있죠. 한 경험이라 이런 게 굉장히 뭐 독창적이고 다양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몇 살 땐 이거 하고 몇 살 땐 이거 하고 몇 살 땐 이거 하고 이게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것도 비슷하고 사회에서 이거 좋아라 그러면 또 그 언어 연수가 유행이다 그러면 다 언어 연수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 자체도 굉장히 비슷해요. 또 하나는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건 장점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정말 장점인데 기업에서는 쓸데없는 장점 있잖아요. 네. 좀 만화책을 진짜 빨리 읽어요. 뭐 이런 거. 만화방 가면 정말 장점이겠지만 기업에서는 쓸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쓸데가 있으면서도 내 장점 중에 찾으려니까 맨날 나오는 성실, 끈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물생심이라고 친구들의 샘플이 없다면은 베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학생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샘플들을 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런 것은 인터넷의 발달과 연관이 가장 많겠죠? 네네. 자기소개서 추천은요, 주로 취업 카페 등 인터넷에 좋은 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베끼는 대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우수 자기소개서로 추천된 거, 또 선배나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업의 합격 자기소개 샘플 같은 것들, 이거 전부 다 이제 취업 카페나 이런 데 나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취업 관련 책이나 잡지 가운데서도 베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왜 베꼈느냐, 그러니까 짜깁기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라고 물었더니 일단 첫 번째는 글자주가 워낙 없어서 그랬습니다라는 이실직고가 있었고요. 네. 예. 작성법을 잘 몰라서 이건 약간 성의가 없는 경우가 그렇죠. 되겠죠. 네. 또 혼자 쓰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자기소개를 누구랑 같이 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직접 쓰면 자꾸 떨어져서 해서 좀 자신감 예. 상실현까지 있었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누구 걸 베끼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잘된 케이스를 참고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베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네.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참고서 같은 거 항상 참고해서 뭘 공부하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같은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은 게 있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런 걸 자소서를 자꾸 보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수희 학생도 그러면은 약간 참고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냥 선배가 주는 거 본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베끼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양심적입니다. 끼면 안 되죠. 자, 연철 학생은 어때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하는지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끼진 않지만 그래서 이 구직자들의 마음 전 충분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왜 베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베끼지 않았지만 네. 공감은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에 있어서 카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낀 자소서는 더 눈에 띈다는 점이겠죠. 예, 인사 담당자들은요. 지금 몇 년 동안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다가 그쵸. 보통 우리들도요. 그런 자소서를 한 10장, 20장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 아, 이건 정말 뻔한 게 있다. 그런 게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판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 했더니요. 베끼거나 짜깁기 한 그것으로 판단되는 자소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78.5%가 당연히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굉장히 많네요. 네.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울 텐데 이렇게 아니라고 답한 사람이 좀 신기한 거죠. 네. 또 인사 담당자들이 더 중요한 건 이게 베꼈다라고 판단될 경우 거의 90%, 91.6%가 평가에 반영을 하고요. 17.2%는 그냥 무조건 탈락. 무조건. 이건 네. 베꼈다라고 한 순간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직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원자들의 이런 것들을 좀 적발하기 위해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취업 카페라든가 좀 이렇게 그런 추천하는 자소서 추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사이트들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요. 또 심지어 타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라고 엄포를 놓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요.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꼴보기 싫고 눈에 거슬려서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예. 웬만하면 이 기업들이 잘 서로 협조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건 이런 지원자들은 정말 못 쓰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뢰감이 안 간다 그런 뜻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베낀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항목이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이제 지원 동기 뭐 그런 걸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입사 후 포부가 베낀 게 많다라고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성장 과정이나 그다음에 지원 동기 순이고요. 생활 신조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목표 성취 경험 등에 대해서는 좀 어떤 베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또 베낀 자소를 판단한 근거가 또 뭐냐 했더니요. 일단 어디서 본 듯한 상투적인 표현. 일단은. 상투적이다. 네. 저는 일남이녀의 뭐 장남으로 태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하는 이런 것들 있죠. 다들 그래요. 네. 또 이거 창의적으로 한답시고요. 이렇게 쓰는 애가 있어요. 저는 엄격하신 어머니와 자상하신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독창적이긴 한데요. 독창적이죠. 네. 네. 또 기업명이나 고유명사 등을 잘못 기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관성 없는 내용.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짜깁기 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흔한 명언이나 글귀 사용, 뻔한 내용들. 그다음에 잘 알려진 합격 자기소와 좀 비슷한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나치게 완성도가 높다. 이건 뭐 소설가가 쓴 것 같다. 뭐 그런 식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사실 자기소개인데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짜집기를 하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네. 지금 두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말 이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카피나 짜집기를 하는 입장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카피나 짜집기를 안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제대로 된 팁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명언이라든가 잘 알려진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건요. 이게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참신한 얘기였겠지만 알려지는 순간부터 이제 너무나 뻔한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결국 그 기업에서는요,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사람을 뽑는데 이건 노말하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97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뻔한 표현들은 바로 나는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특이한 얘기. 근데 사실 특이한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자기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좀 자기 자신만이 가진 어떤 스토리를 강조하는 것이 좀 튀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이하면서도 이제 특별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우여곡절이 없는 우리 구직자들에게는 좀 힘든 일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막 일부러 사건 사고를 만들 수도 없고. 예. 사건 사고를 만들면 안 되죠. 예.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일단요. 그냥 특이하고 특별한 얘기만 하려고 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경험 중에서 특이한 걸 먼저 찾고 주제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헝가리 여행을 한 적이 있어. 그러면 헝가리 여행을 어떻게든 남과 좀 다른 거니까 다 미국이나 갔다 오는데 헝가리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헝가리를 딱 넣는데 거기에 사실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막 갖다 붙여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약간 좀 반 정도 확률입니다. 좀 억지스러운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무엇을 강조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에서 자소서 항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친구한테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진 어떤 사건들 중에 사소하지만 뭔가 나만이 가진 사건들, 그 꼭 되게 블링블링하고 아름답고 멋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뻔해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아주 사소한 얘기들, 아침 산책에서 느꼈던 얘기라도 괜찮아요. 나만이 가진 느낌이라면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것. 그 주제가 먼저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그 의미가 먼저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갖다 붙여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완성된 것을 만드는 것이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는 방법이죠. 네, 무엇보다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게 바로 네. 구직자들의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이시안 대표님께서 이 영업사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구직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쓰실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이런 거죠. 먼저 그럼 영업사원한테 필요한 덕목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렇죠. 고객의 니즈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핸드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고객이 와서 막 진상을 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나도 그냥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딱 앉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핸드폰 정책이 어쩌고 해서 이 가게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핸드폰에 대한 어떤 불만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 통신사에 대해서. 그걸 다 들어주고 나도 그렇다고 공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어떤 얘기들을 같이 좀 해줬더니 이 사람이 또 마음이 돌아서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느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사원을 계속 희망하게 된 것이다. 네. 라는 식으로 먼저 주제를 정하고 자신이 알바 경험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군요. 뭔가 또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신의 일을 토대로 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구장창 그냥 자서전처럼 쫙쫙 뽑아 쓰거든요. 지루하게요. 예. 그게 뭐냐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했을 때 네. 논설문이라는 거. 설명문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논설문이라고 해서 주장은 방금 얘기했듯이 기업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가령 나는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요거 하나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직무적인 상황들을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겠다. 이 자소를 통해서. 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렇게 좀 누가 읽어도 정말 지루하고 쓸데없는 것만 나열된 자소서가 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자신의 주제에 맞춰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요. 네. 자소서를 난 정말 열심히 쓰거든요. 네. 이틀, 아니 20일 걸려서 쓰는데 인사 담당자들 한 2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분 안에 이걸 사로잡아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한 10초, 15초에 딱 관심 없으면 싹 그 눈길을 돌리잖아요. 네. 그 2분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로잡을까에 대한 전략을 가져야 된다. 개성 있게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좀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처음에 제목이거든요. 제목은 왜 쓰냐면 일단 이 내용이 뭔지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읽어볼까 말까인데 이거를 굉장히 뻔하게 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인재 누구 아니면 뭐 아주 진짜 뻔하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유치해요. 네, 요즘에 또 영어로 또 하는데 영어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상함,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어디서 따가지고 멋있게 하는 그런 식상함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 좀 제목을 해도요, 좀 다르게. 근데 또 이런 것도 그래요. 가령 막 싸이가 유행하면 싸이 얘기를 주걸 앞에 쓰는 건데 네. 그게 한 1000명이면 500명이 그러면 이런 사람도 지겹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특별하고 특수한 건 자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거를 가령 뭐 대성으로 나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가령 화천의 어느 날 저녁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하고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관심이 가네요. 네, 그래서 화천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가지고 소재를 써가지고 쓰는 건데 그렇게 써놓으면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자기 자신 것을 하면서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자소서를 쓸 때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써봤을 것 같은데, 소희 학생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되게 좀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썼던 게. 그런데 다른 애들 걸 봐도 다 과장되고 다 정말 얘는 정말 뽑을 수밖에 없는 인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저의 약간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부각해서 진솔하게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오픈을 할 수 있는. 네. 예. 연철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이 있어요? 저는 먼저 회사 인재상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임원분들이 하셨던 뭐 신년사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방향을 정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신년사 보면 이제 미래 10년, 미래 뭐 2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네. 그런 비전에 맞춰서 제 직무에 맞게 이제 좀 맞춤형으로. 많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학생의 방법이 어떻게 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수희 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물어보거든요. 단점이 뭐냐? 그리고 반드시 같이 물어보는 게 자소서에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해서 요즘엔 그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 맞거든요. 네. 근데 연철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신년사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참고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1000장의 자소서 중에 800장이 그래요. 가령 우리 감독님, 야구 감독님이 그 인용해서 유명해진 위대한 도전, 예. WBC에서 위대한 도전을 많이 썼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그 모기업의 회장이 그때 신년사에서 한 얘기예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 근데 그거 이제 감독님이 써셔가지고 더 유명해진 건데 그런 경우 위대한 도전이란 그 글귀가 이 자소서에 그 기업에 해당하는 자소서에 한 1000장 중에 800장 그 얘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얘도 위대한 도전, 얘도 위대한 도전. 그러니까 약간 소심한 도전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쯤 되면. 그러니까 네. 굉장히 너무나 뻔한 그 기업에서 말한 그런 것들에 맞춰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건 나는 눈에 띄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그런 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소서 잘 쓸 수 있는 전략 알려주실까요? 오늘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주 굉장히 도움되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삼성의 것을 좀 많이 쓰니까 네. 삼성의 것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이니까요. 첫째,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물어보는 게 옛날에 삼성의 과거적 사항은 아주 간단했어요. 자기소개, 자신의 장점, 자신의 단점, 그다음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해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그 첫 번째 사항이 삼성, 그러니까 기업을 선택한 이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기업이 너무 잘 나가서. 한마디로 이 기업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하면 정말 뭐 삼성이면 삼성 수출 1조 원을 달성한 데다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칭찬을 잔뜩 써놓는다는 거죠. 그럼 그 기업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네. 제가 이거는 약간 다르지만 네. 제가 되게 황당한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치의학 그 대학원에 자소서를 쓰는 친구예요. 네. 그 치과 의사들이잖아요. 걷다가 저는 뭐 그 치과 의사 임플란트 전문의가 되고 싶은데 임플란트의 종류에는 이런 임플란트, 저런 임플란트, 이런 임플란트가 있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해서 자소서의 반이 임플란트 종류 설명인 거죠. 그걸 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딱 요 얘기를 하려고 임플란트에서 거의 반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 치과 의사들한테. 네. 쓸데없는 거네요. 네, 치과 교수들한테. 예. 똑같아요,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북미 수출을 얼마를 달성했고 뭘 했으며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것들을 이만큼 할애해서 쓰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뭐 잘 나가는 회사에 내가 밥숟가락 얻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항목, 삼성 관련해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차피 뭐 삼성이든 어쨌든 다른 기업도 우리 네. 회사에 왜 지원했냐라는 게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포부 같은 건데 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이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포부가 뭐냐? 저는 부장이 되겠습니다. 뭐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아니면 단순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포부가 큰 친구가 저는 CEO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고 마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 구체적인 포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달성했을 때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럼 만약 저는 중국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무슨 전문가인데? 라는 식의 어떤 구체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 중국은 이 굉장히 큰데 이쪽 북쪽 지방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쪽 지방 루트를 한번 제가 한 20년 안에 다 개척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되게 구체적인 것을 갖고 가게 되면 그럼 그 중국 지부의 본부장이라는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이 기업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건 그 기업이 수출을 몇 조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식의 진출 계획이 있다. 그럼 내가 그걸 한 단계 앞질러서 내가 이것까지 해보겠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포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이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나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진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좋습니다. 네, 바람직한 일이죠. 네. 예, 아니, 방송 분량 저희보다 많으셔서 부럽습니다. 많이 나오세요. 네.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삼성이 이번에 생긴 거거든요. 네.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와 그에 대한 견해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는 그 이슈를 선택하는 어떤 안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뻔한 것도 그렇지만 너무 뻔하지 않은 것도 선택하는 어떤 지혜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그거를 신문기사 요약 수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신문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만의 생각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 근데 사실 나만의 생각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해요. 그 사회 이슈를 내가 지원한 직무랑 연결시키는 것. 가령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동안 유행했다 그러면 한류가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내가 소프트웨어 직군을 지원하게 되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한류라는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걸 개발하면서 그 삼성에 대한 어떤 광고를 살짝 실어넣는 그 무료로 나눠주면서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든가 사회 이슈를 내가 지원한 직무랑 연결시켜가지고 답을 하게 되면 좀 자신만이 가진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노출하게 되면 이 친구는 자기만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네. 이렇게 좀 어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학생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자기가 진짜 궁금한 거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볼게요. 우리 연철 학생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자면 네네. 전공이 저희는 정해져 있는데 공대생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저희 친구들이 잡아야 할지 이런 거 궁금했습니다. 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공에 맞게 지원하면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예. 전공 불문이라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다가 요즘 통하지가 않아요. 아니 대학생이 전문가라봤자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요즘에 자꾸 그 넓은 시각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에 대해서 그 사로잡히는 건 자기밖에 없고 오히려 회사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서 자꾸 인문학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하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시안 대표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자소서 지금 한참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잘 써야 되는데 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닥쳐서 쓰지 마시고요. 그게 마음만 있지 자꾸 안 가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봤을 때 그래 알았어 바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바로바로 생각나는 즉시 써보세요. 그거에 합쳐져 가지고 좋은 자소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할수록 나의 특별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만의 것이 무엇인가 자꾸 고민하시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